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 파이썬 보강입니다. 제 9강 되겠습니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스. 오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지금 문제는 지금 19장 강의거든요. 19장의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매트릭스 하나 주고서 이제 그걸로 휘켈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에 관한 문제인데, 벤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sp2 카본이 6개 있는 거죠. 근데 휘켈 MO는 뭐만 달아요? 파이 일렉트론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젠에 사실은 C6H6니까 실제로 전자는 4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개만 파이 전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이 엘렉트론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그마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벤젠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각형 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위에 있는 그 시그마 프레임에 있는 파이 전자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자체를 사이 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각 탄소 원자에 있는 PZ 오비탈, 그러니까 2PZ죠. 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까지, 그러니까 탄소를 C1, C2, C3, C4, C6까지 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도 C1, C2, C3, C4, C5, C6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너지 레벨을 구하고 각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웨이브 펑션, 그 C1, C2, C3, C4 이 코에피션트를 정해주면 사실 이게 에너지가 아이겐밸류가 되고 이거 아이겐벡터가 돼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면, 일단 6개의 전자에 대해서 이펙티브 하밀토니안을 만들어요. 하밀토니안 있으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게 되고, 그래서 H 사인, E 사이. 그래서 H 사이, E 사이인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사이를 이쪽에 왼쪽에서 곱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같이 곱해주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뭐 매트릭스 이퀘이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에 대한 웨이브 펑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봐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면 인테그럴을 하면 되죠. 인테그럴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 사이 스타 h 사이 디타우는 마이너스 2의 인테그럴,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사이 스타 사이 디타우 이퀄 제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구할 수 있어요. 2는 이것분의 오버랩 인테그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분의 하밀토니안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베이시스 2p 오비탈 6개로 베이시스를 만들고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아토믹 오비탈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LCA와 MO를 만든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각각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아토믹 오비탈에 대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이것을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이쪽에서 만든 거를 오버랩 매트릭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풀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화학과 교과서 양자화학 이런 데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엘리먼트 H11, 그거는 PZ1 또 이쪽 PZ1 샌드위치 돼갖고 계산한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엘리멘트죠. 매트릭스 엘리멘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버랩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항을 시켜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해서 이퀄 제로로 하는 C1, C2, C3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C1, C2, C3, C4, C5, C6, 6원, 6차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푸는데, 그 풀려면 그것이 non-trivial solution이 나오려면, 즉 다 0이면, C가 다 0이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non-trivial solution이 나오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ircular determinant라고 그랬어요. Circular determinant가 0이 될 때,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C1, C2, C3 해서 C6까지 정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웨이브 펑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매트릭스로 풀게 되면은 그렇게 풀기도 하고, 매트릭스 풀 때는 이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다이거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이 매트릭스 엘리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휘켈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은 어떻게 정해냐면, 이 다이거널 H11, H22 같은 거죠. H33, H44, H55, H66를 전부 다 알파라고 그래요. 이걸 쿨롬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아토믹 오비탈의 P2, 2pz
오비탈 에너지예요.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H12,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 H12, H21 또는 H23, H32, H43, H34 이런 거, 그리고 H16, 61 이런 거는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한 바로 탄소가 있고 옆에 탄소하고 서로 뭐 한다고? 레조넌스 한다 또는 익스체인지 한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조넌스 인테그랄 또는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버랩 인테그랄은 그 원자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오비탈이면 100% 오버랩하죠. 그러니까 그건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휘켈의 MO의 어프록시메이션은 다른 오비탈들은 오버랩하지 않는다. 그래서 SIJ를 델타 IJ, 크로네컬 델타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p 오비탈 사이의 오버랩 인테그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것이 단순하게 돼요. 그러니까 E는 S11이 1이면 여긴 2죠. 여긴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거널 텀에서만 2가 남고 나머지 다 0이 되고 S21은 베타가 되죠. S31은 0, 0, 0 이건 베타. 이런 식으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풀게 되고 그 세큘러 디터미넌트 이퀄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디터미넌트 할 적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프로치를 달려서 그런데 특히 하나 할 것은 휘켈 MO에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는 2pz 오비탈 에너지,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고 베타는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엠피리컬한 값을 취해요. 뭐 가장 간단한 에틸렌의 본드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보통 마이너스 75kJ/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통 이건 분자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엠피리컬한 값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하고 또 오비탈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이제 저희는 하밀토니안 매트릭스로서 이제 매트릭스 프로블럼으로 푸는 거예요.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그래서 H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11, H12, H13 이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E가 있고 오버랩 매트릭스가 있고 아이겐 벡터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즉 HC는 E S, 이거 오버랩 매트릭스예요. C,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하고 같은 이유는 양쪽에 S-를 곱해줘요. 그 인버스를. 그러면 여기서 S 인버스니까 이게 유니트 매트릭스가 되니까 EC가 되죠. 뭐 람다 C가 된 거고. 그러니까 S 인버스 H가 뭐겠습니까? 이게 그냥 어떤 매트릭스 A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C는 람다 C,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H 매트릭스나 S-1하고 H 매트릭스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오버랩 인테그랄이 델타 IJ잖아요. 그러니까 다이고널만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니까. 그쵸? 유니트 매트릭스예요, 이게. 이 유니트 매트릭스 인버스도 유니트 매트릭스. 그래서 유니트 매트릭스에 something 곱하면 그냥 그거. 그래서 이건 HC는 EC, 이 이꼴입니다, 사실은. 뭐,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S를 갖고 트랜스폼 시키면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뭐 인버스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유니트 매트릭스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 문제가 HC는 람다 C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CK를 람다 K에 대해서 구해주면 HCK는 람다 K의 CK 되죠. K는 이제 뭐 여기서 6개 있겠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똑같은데 제가 A를 H로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가 19장 강의했을 때에 대해서 H에 대해서 모달 매트릭스가 뭐겠어요? 그 CK가 컬럼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달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C1, C2에서 Cn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P라고 했습니다. S로 보통 저번에 했었는데 강의할 때는 우리가 오버랩 매트릭스 S라고 하니까 혹시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를 씁니다. 그래서 H가 시메트릭하죠. 그러니까 CK는 오소노멀해요. 오소노멀 셋이 돼요. 그리고 P 자체가 그러니까 오소노멀 세트로 매트릭스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소고널 매트릭스 되죠. 그럼 오소고널 매트릭스 특징은 P 인버스나 P 트랜스포즈나 같은 겁니다. 그랬어요. 뭐 그래서 P 인버스를 곱할 땐 P 트랜스포즈 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HP는
그래서 모달 매트릭스 곱한 거는 이제 람다에다 C1 해가지고 그 컬럼으로 해서 매트릭스 만든 거랑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데 이게 지금 람다가 전부 다 이런 다이거널 폼이죠. 만약에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서 이걸 PD, 이 모달 매트릭스 곱하기 다이거널 매트릭스는 이꼴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아이겐 벡터의 모달 매트릭스는 HP 프로덕트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HP는 PD 이렇게 된 거죠. HP가 PD니까 D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P 인버스 곱해주면 되죠. 그 P 인버스를 이쪽에서 곱하니까 P 인버스 HP가 D가 돼요. 근데 P 인버스가 PT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C equal 람다 C 줬을 때 diagonalize 한다는 뜻은 여기다가 뭐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를 이쪽에다 인버스를 곱해줘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냥 다이거널라이즈 되죠. 이 다이거널라이즈 시키는 사실 이 모달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겐 벡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두 가지 방법이죠. 아이겐 밸류 구하고 아이겐 벡터 구해서 모달 매트릭스 만들거나, 아니 뭐 하여간 아이겐 밸류 구하고 아이겐 벡터 구하면 뭐 에너지 레벨하고 몰레큘러 오비탈하고 구한 거예요. 근데 그건데 그냥 H 매트릭스를 다이거널라이즈 하면 그 다이거널라이즈 할 때 필요한 모달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이거널라이즈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 시밀래리티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밀래리티 트랜스폼 하는 그 매트릭스가 바로 모달 매트릭스예요. 그게 아이겐 벡터들의 컬럼 와이즈 된 아이겐 벡터들의 매트릭스죠. 거기서 아이겐 벡터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겐 밸류가 다이거널라이즈된 그 다이거널 값들이 바로 다 아이겐 밸류,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만들고 매트릭스 엘리멘트 다 계산해서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만들고 다이거널라이즈 하면 그 다이거널라이즈 하는 시밀래리티 트랜스폼은 아이겐 벡터고 그 다이거널라이즈 된 그 다이거널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다이거널 엘리멘트가 다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자역학 계산이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계산한다 그래요. 그게 다 2 일렉트론, 1 일렉트론 인테그럴들이에요. 그 일렉트론 인테그럴들 값을 계산한 다음에 매트릭스 엘리멘트 다 집어넣고 H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다이거널라이즈하고 아이겐 벡터 구하고 그다음에 그럼 몰레큘러 오비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 구하고 그건 에너지 레벨들이죠. 그렇게 해서 보통 양자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좀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심파이하고 넘파이만 써도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심파이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마침 그 문제 자체가 A로 줬어요. 그쵸? 다이거널 엘리먼트 A고 오프 다이거널 트라이 다이거널 매트릭스 타입에서 1이 있고 6,1하고 1,6만 1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볼릭 하니까 심파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심파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닷하고 아이겐밸스 하면은 이 H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구해줘요. 닷하고 아이겐 벡터 하면은 H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구해줘요. 그 다음에 닷하고 다이거널라이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거널라이즈를 해요. 그리고 다이거널 밸류하고 다이거널 밸류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 모달 매트릭스를 구해줘요. 그냥 다 구해줘요 이게. 그리고 인버스 구하라 그러면 닷 인버스, 여기 저 캐피탈이 아니고 대문자가 아니고 작은 문자입니다.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닷 인버스 하면 어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줘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파이의 메소돌로지들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까 다이거널라이즈하고 아이겐 밸류 구하고 아이겐 벡터 구하는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 아까 보니까 6x6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리스트를 일일이 치기가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심파이에 다이아그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엘리멘트 6개 딱 주면 이게 다이고널 엘리먼트로 되는 그 매트릭스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써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짜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트릭스를 심파이만 가지고 출력을 시키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냥 쭉 리스트로 나와서. 그래서 그걸 좀 조금 예쁘게 그래서 6x6 매트릭스로 매트릭스처럼 보이게 프린트하는 방법이 np numpy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모듈 내지는 펑션을 써갖고 출력을 하면 좀 좋습니다. numpy에서 쓰는 거는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H11, H12 하는 게 H11은 알파죠. H22도 알파죠. H33, 다이아고널은 다 알파예요. 그 다음에 하나 차이 나는 것들은 베타예요. H12, H21 이런 거, H23, H32 이런 거, 베타죠. 그 다음에 H16가 옆에 있으니까 16가 베타죠. 뭐 61도 베타죠. 그러니까 1, 2, 2, 3, 3, 4, 4, 5, 5, 6, 61이 다 베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게 H 매트릭스거든요. 이것도 좀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베타로 나눠버렸어요. 전부 다 베타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분의 알파를 우리가 A라고 정의했고, 여기서는 다음에 베타가 있었는데 다 1이 들어가죠. 그럼 에너지는 뭐가 됐어요? 에너지는 아이겐밸류가 여기서 이거의 아이겐밸류 나오면 지금 베타로 나눈 거를 갖고 했으니까 베타를 곱하면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 구하면 여기서 A-2, A-1이 중군으로 나오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중군이라고 해서 디제너리트하게 나오고, A 플러스 1이 또 디제너리트하게 나오고, A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어떤 게 에너지가 제일 낮을까요? 베타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순으로 쓴 거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는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겠고, 일단 저희가 이 문제를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밸류는 사실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거 구하고 아이겐벡터까지 구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스파이더 에디터에 불러왔고요. 제가 지금 코드를 짜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만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런 시켜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파이 쓸 거고요. 넘파이 쓸 거고 SMP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볼은 이제 하나만 A만 정의해서 여기서 이제 쓰도록 이렇게 기초 준비를 좀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 금방 끝나죠. 뭐 이거는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첫 번째 섹션은 뭐냐면 그 하밀토니안 매트릭스를 인풋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일이 하나씩 다 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H로 diagonal이란 펑션이 뭐냐면 이건 심파이 펑션이에요. 아무것도 뭐 np 이렇게 안 나가니까 이 diag 펑션으로 A를 6개 주면은 6x6 매트릭스 만들고 다이아고널에 쭉 A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그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for loop로 I가 6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I가 5까지 돌아가죠. 6보다 하나 전까지 0서부터 이 경우는. 그래서 그 0이 아니거나 5가 아닐 때는 마지막이 5예요. 0이 아닐 땐 왜냐면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1, 0 인덱스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닐 때는 1을 집어넣고 i하고 i-니까 h가 1일 경우는 0, 1이 그렇죠? 0, 1이 왜 그러냐면은 1, 0이 여긴 지금 인덱스가 0에서 5까지 가는 거예요. 6x6이지만 네. 그리고 i가 5가 아니면 i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4, 5까지는 5, 6은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칼럼이 없으니까. 예. 여섯 번째 칼럼이 있지만 인덱스가 6인 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IJ 1, 2, 2, 3, 2, 4, 2, 5 죄송합니다. 1, 2, 2, 3, 3, 4, 5, 6 그것들 다 1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0550는 그냥 할 수 없이 이건 수동으로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H 매트릭스가 여기서 찍혀요. 다 만들어졌어요. 프린트 하라고 그러면 이제 H 매트릭스를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 한번 저희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금방 돼요. 금방 되는데 이게 좀 안 좋죠, 보기가.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거 잘 보면 뭐 첫째 번 로라는 거,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니까 첫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죠? 둘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 셋째 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넷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제 여섯째 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프린트 하려고 그러면 np. 아까 뭐였어요? 매트릭스. 가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하나 더 필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예쁘게 찍혀요. 이게 뭐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대로 그래도 줄이 좀 맞아서 A가 다이아고널에 있고 그 트라이 다이아고널에 1이 쭉 찍히고 맨 끝에 여기 하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0, 5,
50죠, 이게. 50고, 05고. 여기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래서 H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H 매트릭스 만들어졌으니까 H 매트릭스에 대해서 바로 아이겐밸류 달라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매트릭스 만들어주고 아이겐밸류 주시오. 그러면은 딱 줘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이제, 심파이의 메소드라고 그래요. 메소드. 그래서 eigenVals예요. 이게 또 이름은 value 뭐 다 쳐도 이제 딴 거 치면 딴 거 안 나옵니다. 아마 그 동의어가 정의가 돼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 보통 지금 그러니까 eigenVals 하면 eigen벡터를 eigenvalue를 주겠죠. 프린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섹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걸리네요.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네, 나왔어요. 그러면 A-E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건 싱글 아이겐밸류고 A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이것도 싱글이에요. 네, 됐어요. 그 A-1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디제너리트예요. A 플러스 1도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디제너리트죠. 그러니까 A-2, A-1, A-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게 아이겐밸류 6개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를 구해달라고 하는 방법은 메소드로 .eigenvex 복수처럼 s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 패런 오픈 패런 클로스 패런 스스 하면은 그리고 그걸 아이겐벨에다 받았고 아이겐벡에다 백에다 받았어요. 그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돌려보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건 어떤 타입으로 주냐 하면 이게 좀 잘 보이질 않죠. 이게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지는 않지만 A-2란 아이겐밸류는 일단 단일 아이겐밸류다. 디제너레이트 아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매트릭스가 컬럼 벡터인데 그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이게 제일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에너지 다음 높은 거 그것이 두 개 중근인데 그게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매트릭스가 아이겐벡터가 1,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1, 0.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 하나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 거. 다음 게 이제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인데 이것도 더블이에요. 디제너레이트입니다. 그 아이겐벡터가 여기 한 개, 그리고 또 여기 한 개 이렇게 아이겐벡터가 쭉 구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에너지 낮은 거 A 플러스 2가 이게 싱글인데 매트릭스는 1, 1, 1, 1, 1, 1, 1 다 같은 거. 그렇죠. 1, 1, 1, 1, 1 같다는 거는 이게 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이겐벡터 구했고, 아이겐밸류 구했으니까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 그 C1, C2, C3 그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한 에너지 알고요. 이게 이미 푼 겁니다. 그런데 일단 diagonalize라고 하는 펑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 매트릭스 만들었으니까 마침 그게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하고 포맷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diagonalize 시켜봅니다. 그 diagonalize 하면 일단 뭐 먼저 주겠어요? P, 모달 매트릭스 주고 아까 모달 매트릭스였었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자를 P로 고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D, diagonal value 벡터를 주겠죠, 여기서는. 예. 그렇게 줘요. 이렇게 해서 이걸 diagonalize 하고, 그 결과를 이제 NP 매트릭스를 기능을 사용해서 좀 예쁘게 프린트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P 매트릭스, 모델 매트릭스 프린트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컬럼 와이즈 돼서 찍히잖아요. 그럼 어떤 매트릭스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 라인이, 로가 아이겐벡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트랜스포즈하는 메소드가 다 T예요. 이게 P를 모달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다이거널한지 다이거널 매트릭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 다이거널 매트릭스를 그 모달 매트릭스로 이렇게 P를 곱해주고 P를 뒤에서 곱해주고 인버스를 곱해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H 매트릭스가 도로 나와요. 그래야 되죠. 뭐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 P를 P 인버스를 해주고 H 매트릭스를 해주고 이게 P 인버스입니다. 이게 스타가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메소드를 써서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inb 이렇게 쳐버리면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하고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두 개는 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섹션을 제가 돌려보고 결과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여기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 오픈 패런, 클로스 패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시 돌리면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이 마지막 오퍼레이션하고 이건 다른 거, 이건 D에다 오퍼레이션에서 H 매트릭스를 가져갔고요. H 매트릭스를 P 인버스하고 P를 오퍼레이션 해갖고,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다이고널 매트릭스, 다시 말해서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모델 매트릭스가 나왔거든요, 여기. 근데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게 아이겐 벡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줄로 내려가는 게, 이 편을 갖다가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벡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마지막 제일 에너지 낮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11111 이게 아이겐 벡터거든요. 좀 그렇죠, 보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돌려가지고 트랜스포즈해서 찍게 되면은 아이겐 밸류가 잘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잘 볼 수 있도록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겐 밸류가 11111 그렇죠? 에너지. 이거는 제일 높은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교차되는 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찍으라는 게 다이고널 매트릭스 찍으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그건 아이겐 밸류가 A-2, A-1, A-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2를 아이겐 밸류가 다이고널에 있고 나머지가 제로인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찍혔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찍는 게 P 모델 매트릭스, 다이고널 매트릭스하고 P 인버스에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H 매트릭스가 도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해서 찍은 게 이 H 매트릭스 똑같이 나왔죠. 예, 그렇게 나왔고. 다음에 H 매트릭스에다가 P 인버스 오퍼레이션 시키고, 또 그거를 P에다가 모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하면 뭐가 나올까요? 다이고널 매트릭스 나와야 돼요. 자, 그것을 한 것이 마지막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매트릭스 만들어 놓고 그냥 다이고널라이즈해서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발스나 아이겐벡스를 가지고 하나씩 구해내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파이썬 심파이 모듈 주로 써가지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A-C, A-1, A-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2까지 우리가 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A가 그거니까 에너지는 그 베타를 곱해준 거죠. 그렇죠. 에너지는 이 아이겐 밸류에다 베타를 곱해주면 돼요. 람다 베타로. 그랬더니 제일 에너지 낮은 게 이거죠. E1. A 플러스 2가 제일 에너지 낮다고 그랬죠. 베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배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베타. 다음에, 이거 이제 디제너레이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다음에 디제너레이터 한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제일 높은 게 알파 마이너스 2베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꼴로 된 게, 그러니까 이상이 다 같아서 플러스로 간 게 이제 에너지 제일 낮은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는 구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알았고, 아이겐 벡터가 제일 에너지 낮은 게 뭐였어요? 1번이 에너지 낮은 건데, 다 111이었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다 코에피션트가 다 1인 거. 근데 이걸 노멀라이즈 하려니까 루트 6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이제 1 마이너스, 이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요거는 이제 저희 벡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 이게 제일 에너지 낮은 거고, 아까 보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게 이제 에너지가 다 다른 거. 그렇죠. 에너지가 아니라 위상이 다 다른 거. 이 에너지가 제일 높았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들로 이 웨이브 펑션을 psi1서부터 psi2, psi3, psi4, psi5, psi6까지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다음에 이거를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 이게 제일 낮고요.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다음 에너지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좀 에너지가 높고, 알파 마이너스 2 베타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알파가 뭡니까? 알파가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보다 낮은 거는 우리가 본딩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보다 높은 거는 엔티본딩 오비탈.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 지금 3개가 있고 엔티본딩 오비탈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본딩 오비탈에 엘렉트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인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가 본딩 에너지라고 했나요? 그래서 2베타 곱하기 2개 했으니까 4베타죠. 그 다음에 베타가 4개 있죠. 8베타가 8배의 베타가 이 파이 엘렉트론의 바인딩 에너지예요. 파이 엘렉트론의 뭐 시그마 본딩 빼고. 그러니까 아까 75씩이라고 했으니까 150 곱하기 4니까 600 kJ/mol 정도가 파이 엘렉트론의 본딩 에너지가 되겠다. 파이 결합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는 노드가 없고요. 에너지가 다음 높은 거는 노드가 하나 있고요. 노달 플레인이겠죠, 이건.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높은 건 노달 플레인이 2개 있고요.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노달 플레인이 3개 있죠. 그렇죠? 마치 보자면 이거는 한 파장이 제일 긴 거. 이건 파장이 3파장이 들어오겠죠. 예, 그렇죠? 예. 이거 파장이 제일 짧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인 이해하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아까 이게 에너지가 제가 했더니 8베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8베타. 그런데 알파도 있죠. 진짜 알파도. 알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건 파이 전자 에너지만 가지고 그랬고, 그쵸. 이게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정화되는 에너지예요. 원래 알파가 여기인데 이것보다 이만큼 내려간 것이죠. 이게 이제 바인딩 에너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 에너지는 약간 6알파 플러스 8베타인데 에텐이 있어요. 에틸린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만 있겠어요? 그거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라고 만약에 한다면 2베타가 이게 이제 베타만큼 내려오니까 그려드릴까요? 이게 제가 여기가 이제 보통 2개가 있을 때 이 정도에서 에틸렌은 이렇게 돼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 봐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예. 에틸렌은 그래서 전자가 하나, 2개 이렇게 되는 게 에틸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C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이건 뭐 벤젠은 하고 이중결합 하나짜리죠. 이럴 때는 2베타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벤젠에 이게 이렇게 돼서 에틸렌이 3개 있었다는 거죠. 에틸렌이 지금 3개 있었다고 그러자 이거예요. 에틸렌이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있었다는 거죠. 그럼 3개 에틸렌이면 2베타씩, 그러니까 6베타죠.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그래서 3개 에틸렌은 6베타고, 벤젠은 8베타죠. 그래서 레조넌스 에너지가 실제로 그러니까 뭐 6알파 플러스 8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 3베타. 사실 여기 2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파 플러스 2베타죠. 여기서 이게 알파 플러스 2베타죠. 두 개 있으니까. 예. 2베타. 예. 요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결국 빼주면 2베타가 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에틸렌 3개 있는 것보다 벤젠이 더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로마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벤젠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결합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파이 전자수가 4n 플러스 2일 때, 6은 4n 플러스 2죠. 그때 굉장히 안정화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로마티시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젠의 아로마틱 에너지, 아로마티시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저희가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벤젠의 에너지 레벨하고
아이겐 펑션으로서 이제 그 벤젠의 오비탈들을 다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